지난 시간에 물질 대사까지는 했고, 여러분 핵 속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OX. 핵 속에서는 무슨 물질 대사가 일어날까? DNA와 RNA. DNA 복제 혹은 DNA에서 RNA로 그 물질 전달되는, 이것도 다 물질 대사예요. 전부 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물질 대사가 더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애를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불렀냐면 효소. 효소의 다른 이름은 생체 촉매. 얘들아, 원래 촉매는 뭘 하는 애들을 말해? 격필. 반응을 더 잘 일어나게 해주는 건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화학 반응이 있어. 어떤 화학 반응이 있어. 여기 어떤 물질이 있는데 반응을 시키면 여기서 기체가 발생한다고 치자. 그래서 풍선을 꽂아 넣으면 여기서 기체가 발생을 해갖고 풍선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반응이 이제 끝나면 풍선 크기가 고정이 되는 이런 반응이라고 치자고요. 자, 근데 꿀에 나온다 이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아니 제가 실험 저 하부님 그럼 우리 나이가 터치로 다이어리가지고 하면은 나 혼자 쓰니까. 뭐 여튼 그럼 봐라. 내가 이 안에 촉매를 넣으면 효소 같은 거, 자, 풍선은 더 커진다. OX. 오 에이 풍선이 더 커지는 게 아니죠. 효소가 있든 없든 생성되는 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야? 더 빨리 오르는 거지. 더 빨리 부풀어 오르는 거지. 양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효소는. 알겠어? 효소는 반응을 더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만 해주는 거야. 빠르게만.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효소는 여기 보여?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이걸 내가 다른 말로 해볼게. 반응에 직접 참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은 반응을 안 해요. 자기는 변하질 않아. 다만 얘를 넣어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건 안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효소가 있냐 없냐는 딱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차이지, 효소가 있다고 생기는 양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효소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해주길래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걸까? 이게 이제 효소의 역할을 나타낸 그림이죠. 여러분, 어떤 반응물이 있었는데 이걸 반응시켜갖고 생성물로 바꾸려고 해. 그럼 반응물만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막 반응해갖고 생성물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산을 넘어가야 돼. 이걸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반응물이 에너지를 이만큼 갖고 있었어. 근데 산 넘어가려면 얼마가 더 필요해? 이만큼이 최소 더 있어야 이걸 넘어가야 반응이 되는 거야. 이만큼의 에너지가 최소한 더 있어야 반응을 할 수 있고, 우리 백조대가 끝낼 거고. 아이, 그런 거랑 좀 달라. 만약에 내가, 여러분, 산소와 수소가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산소와 수소를 반응시키면 물이 되거든? 그럼 내가 이 교실에다가 산소 기체 쫙 풀고 수소 기체 쫙 풀고 가만히만 냅두면 지들이 알아서 막 반응해서 물 나와? 안 나와. 그냥 산소 수소 섞여 있는 거야. 얘네가 결합을 하게 하고 싶으면 결합할 때도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산소 수소 주고 얘네 반응할 때 필요한 저 에너지까지 내가 줘야 반응을 해갖고 물이 되는 거지, 산소 수소만 섞어준다고 지들이 알아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산소 수소 풀어놓고 막 온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막 전기 불꽃을 튀겨준다든가 뭐 이런 에너지를 줘야 쟤네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 요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추가로 필요한 에너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반응 안 해요. 근데 요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만큼의 에너지, 이걸 이제 우리가 산 넘어간다고 표현한단 말이야. 산을 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이걸 무슨 에너지라 부르는 거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이게. 근데 효소가 없으면 산이 이만큼, 내가 에너지 이만큼은 있어야 반응이 되는 건데, 효소를 딱 넣어주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봐봐. 활성화 에너지가 산이 조금해요. 산이 낮아.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 그럼 산이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넘어가기가 쉬워지지. 넘어가기가 쉬워졌다는 건 그만큼 반응을 더 빠르게 잘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만큼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요만큼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하지만 봐봐, 요 활성화 에너지를 그냥 빼고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다.
그리고 반응 끝나고 나니 요만큼이 됐다. 자, 얼만큼 차이가 나? 처음하고 마지막이. 이만큼 차이 나죠? 이만큼 에너지 어디 갔어? 에너지 이만큼 있다가 요만큼이 됐잖아. 나머지 요만큼 어디 갔냐? 사라졌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어딨어. 열 방출. 그래, 밖으로 방출된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발열이잖아, 발열. 자,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바뀌어요? 아니요. 그 다음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변해요? 알때 아니죠. 아, 그래. 효소가 있든 없든 반응물 에너지 이만큼, 끝나고 나면 요만큼, 이만큼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날씨는 뭐지? 그냥 온도가 날리는 거야. 더. 무슨 말이야 그게? 효소가 바꾸는 게 그러면 반응 속도만 빠르게. 이게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반응의 결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효소는 그냥 속도만 빠르게. 어떻게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즉 산을 낮게 해서 속도만 빠르게. 이게 효소의 역할인 거지. 효소가 있든 없든 반응물 생성물 에너지도 안 바뀌고 반응할 때 날아가는 에너지도 안 바뀌어요.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효소의 역할은. 이해했어요? 다시 효소의 역할은 뭐? 무엇을 줄여준다? 활성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속도만 빠르게 해준다. 나머지는 바꾼다 안 바꾼다? 아무것도 못 바꿔요.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자, 이거 지금 그래서 발열 반응 그래프야, 흡열 반응 그래프야? 이건 발열이죠. 이건 흡열 반응 그래프예요. 반응물 에너지가 요만했는데 반응 끝나고 냈더니 이만큼이 됐어요. 요만큼 늘어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흡수해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여러분, 반응, 이게 발열 반응이든 흡열 반응이든 활성화 에너지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시작? 반응물부터 시작해요. 반응물부터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반응물부터 꼭대기까지. 무조건 이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요게 효소 없을 때. 근데 효소가 있으면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돼?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물부터 꼭대기까지.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부터 어디? 반응물부터 꼭대기. 자, 그러면 여기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찾아봐. 어디부터 어디?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내 이럴 줄 알았어.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부터 찾아라? 반응물부터 꼭대기까지다.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반응물부터 꼭대기. 무조건 시작이 반응물부터 시작해야 돼. 알겠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지금 몇 번이야? 효소가 있을 때. 반응물부터 꼭대기. 반응물부터 꼭대기. 여기부터가 아니야. 활성화 에너지 시작은 얘들아. 알겠어? 활성화 에너지 시작은 무조건 어디부터 시작? 반응물부터 꼭대기 꼭대기. 이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알겠어요? 네. 무조건 시작은 반응물부터.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야. 그러면 지금 이 A, B, C, D, E 중에서 자,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변하지 않는 값을 모두 찾으시오. A, A. 또? C. 아니죠. 아. C는 이거와 활성화 에너지를 합친 값이니까 얘는 안 바뀌어도 활성화 에너지는 변해서 C는 바뀔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A죠. A. A 밖에 없죠.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 바뀌지 않는 건 지금 A죠. A. 그러니까 얘는 효소가 없을 때, 얘는 효소가 있을 때 바뀌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효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담배. 그렇죠. 우리 몸의 효소의 주성분은 다 단백질이다. 근데 얘들아, 단백질은 특징이 몇 가지 있었다? 열감. 일단 단백질은 열에 약해요. 그리고 뭐에도 약해? 여기서 pH가 나오는 거야. pH를 계산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봐. 계산하면 로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그 안 써도 된다고. 단백질은 온도와 pH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단백질의 특징인데 일단 온도의 영향을 어떻게 받나 보자. 이쪽이 온도야. 이쪽이 효소의 활성. 그러니까 얼마나 작용을 잘하냐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자, 단백질은 온도가 몇 도 정도일 때 제일 활동을 잘하죠? 고기 구울 때요?
야, 고기가 구워지는 걸 생각해봐. 단백질이 성질이 변하는 건데 이 외수야. 단백질이 우리 몸의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에요. 그래, 체온에서 제일 활동을 잘하는 거야. 우리 체온. 단백질은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온도가 너무 높아도 활성이 떨어져요. 몇 도 정도에서 제일 작용을 잘하냐? 우리의 체온 범위 35도에서 38도 사이.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40도를 넘어가면 오히려 단백질은 활동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 뜨거워. 좀 더 정확하게 말해봐. 열이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서 뭐? 제일 키워드가 안 나와네. 단백질이. 그래, 그 말이 나와야 돼.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된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냐고? 자, 그 다음 효소는 pH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얘들아, 여러분 pH라는 게 산성중성 염기성을 나타내는 숫자죠. pH 몇이 중성이야? 7이 중성인 거 알고 있어요? pH 진짜 싫어요. 아시죠? 뭔 소리야? pH 7이 중성이고요. 7보다 숫자가 작으면 무슨 성? 산성. 숫자가 크면 염기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 산성은 뭐를 많이 갖고 있어야 산성이라 그래요? 수소 아니에요. 수산은 아니고요. 수소 이온. 이럴 거야? 수소랑 수소 이온이랑 다른 거예요. 자, 다시. 수소 이온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산성이라 그래요. 그럼 염기성은요? 수산화 이온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염기성이라 그래요. 중성은 둘 다 없어야 중성이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단백질은 이 산성, 중성, 염기성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온도는 어느 효소든 거의 비슷해. 딱 저 정도 온도에서 활동을 제일 잘해. 근데 pH는 효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산성에서 활동을 잘하는 효소가 있고요. 중성에서 활동을 잘하는 효소가 있고요. 염기성에서 활동을 잘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거는 효소마다 조금 달라요. 효소의 종류마다 자기가 제일 활동 잘하는 pH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pH 2에서 제일 활동을 잘하는 어떤 효소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거 A라고 해볼까요? A 효소는 우리 몸에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산성. 우리 몸 중에서 산성 상태인데 있겠죠? 우리 몸에서 산성인데 신장. 신장이요? 오줌 산성. 뭔 소리죠? 오줌은 성질이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먹는 음식에 따라 바뀔 수 있고요. 우리 몸에서 항상 산성인데 있잖아요. 아, 위. 그래서 위 속에 있는 그 효소, 아밀라. 그건 입에 있는 거고. 그 위 속에 펩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하여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닌데 위 속에 있는 효소는 그래서 어떤 효소들이야? 다 이렇게 산성에서 활동 잘하는 효소들이 주로 위에 있다는 말이야. 근데 B라는 애는 pH 7에서 활동을 제일 잘하잖아요. 얘는 중성에서 활동을 제일 잘하는 효소인 거예요. 주로 어디 있냐? 입. 아밀레이스가 딱 얘예요. 우리 입이 중성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염기성에서 활동을 잘하죠. 예를 들어 pH 8에서 활동을 잘한다. 우리 몸에서 염기성인 데가 어디게요? 소장.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소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들이 온도는 다 비슷해. 온도는 다 비슷한 데서 제일 활동을 잘하고요. pH는 이제 효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pH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튼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랑 pH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둘 다 이유는 뭐 때문에? 효소가 다 약간 특성이 있죠. 온도와 pH의 영향을 많이 받는 원인이 뭐야? 효소가 한 가지. 단백질이라서. 아니 왜 이 말이 안 나오지? 지금 이게 단백질의 특징이에요. 근데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소도 이런 특징을 단백질처럼 가지는 거야. 알겠어? 원래 단백질이 온도와 pH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이라서 효소의 특징도 단백질 거를 따라간 거야. 다시! 효소가 온도와 pH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뭐? 단백질이 주성분이라서 그렇다고요. 알겠어?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중간고사 때 단백질은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졌던 거 기억해? 독특한 입체 구조? 그러다 보니까 효소도 독특한 입체 구조가
있어요. 효소도 자기만의 독특한 모양을 다 갖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자, 우리 입속에 아밀레이스 소화효소죠? 얘 뭘 분해하는 효소야? 중학교 때 배웠잖아. 정말 녹말. 근데 아밀레이스가 녹말도 분해하고 단백질도 분해하고 지방도 분해하고 막 그럴 수 있어? 그거 안 돼. 그게 왜 그러겠어? 아밀레이스는 단백질이 주성분인데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는 모양이 녹말하고만 딱 결합할 수 있게 생겼어. 다른 애하고 모양이 안 맞는 거야. 지하고 맞는 애하고만 결합해. 그럼 봐라. 얘는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모양이 지하고 딱 맞는 애하고만 한 가지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아까 막단백질도 기억나? 포도당 감지하는 애는 포도당밖에 감지 못한다고. 지랑 맞는 애만 얘네들은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이게 효소의 특징이야. 그래서 효소의 특징 1번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서 지랑 맞는 애하고만 결합한다. 2번 온도와 pH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다 뭐 때문이야? 이 두 가지 성질이 다 단백질로 돼 있어서 그래. 오케이? 그럼 지랑 맞는 애랑만 결합하니까 봐라.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만, 펩신은 단백질하고만. 하나의 효소는 몇 가지의 물질과만 결합할 수 있다. 하나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 효소가 얘랑도 하고 쟤랑도 하고 요놈이랑도 하고 이렇게는 못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효소는 하나의 반응물과만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효소는 하나의 반응물과만 결합할 수 있다. 반응물의 다른 이름이 기질이야.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과만 결합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기질 특이성. 요 앞에 기질자는 생략하기도 해요. 그냥 특이성이라고도 해요.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물질과만 결합할 수 있다. 기질 특이성. 왜? 모양이 특이해서 지랑 맞는 놈하고만 붙어.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봐봐요. 하나의 반응물은 하나의 효소와만 결합할 수 있다. OX. X 하나의 반응물이요. 하나의 반응물은 하나의 효소와만 결합할 수 있다. OX. 반응물이면 X. X.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반응물과만 결합하지만 하나의 반응물은 효소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자, 여튼 이걸 기질 특이성이다 하고, 그 다음 이 그림 좀 잘 봐봐.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단백질의 성질. 자, 이 그림으로 알 수 있는 단백질의 성질, 일단 뭘 표현하고 있어?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반응이 끝나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또 쓸 수 있다죠. 일단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 또 무슨 특징을 그림에 표현했지? 자기하고 맞는 애하고만 결합한다. 기질 특이성도 표현돼 있죠. 그러면 이 기질 특이성은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지. 그럼 이건? 얘가 재사용이 가능한 건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맞아, 틀려? 이건 아니죠. 재사용이 가능한 건 단백질이라서가 아니라 효소가 뭐라서? 직접 반응에 참여하는 애가 아니라서 그런 거잖아. 아까 그런 애를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효소가 촉매라서 그래요. 이건 단백질이라서가 아니라 효소가 촉매의 역할을 하는 애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나오는 성질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성질인지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이해했어? 자, 요 그림 보고 대답. 그림 보고 대답. 지금 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올라간다. OX. 왜요? 왜 발열인데요, 이거? 생성물이 잠깐만요. 생성물이 흡열이죠. 왜요? 발열. 생성물이 작아졌잖아요. 이화야, 이화. 지금 이만했던 물질이 잘라졌죠. 큰 걸 쪼갰죠. 지금 이화작용이 일어났죠. 이화작용 다 발열이죠. 이거 발열 반응이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만약에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 이건 흡열 반응 표현이에요. 요 조그만한 애를 크게 만들었어. 붙여서. 이러면 흡열 반응, 동화작용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화살표가 쪼개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화작용을 표현한 거야. 동화든 이화든 다 효소가 필요한 건 맞으니까. 오케이. 아주 좋아요. 요 과산화수소 시험에 120% 나와요. 과산화수소는 분해되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진다? 뭐라고요? 물과 산소로. 제발 물과 수소라고 좀 하지 마세요. 이름에 과산화수소라고 다 수소 나오는 줄 알아. 아니야, 얘 수소 안 나와. 뭐 나와? 산소 나와, 산소. 이걸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이 H2O2가 분해되면 이 H2O와 산소 O2로 분해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산소가 돼요. 여러분 과산화수소는 어디에 써요? 상처도 맞아. 상처 소독할 때. 근데 상처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부으면 기포가 뽀글뽀글 막 나오거든? 그게 이 산소야. 상처를 만나면 얘가 막 분해돼. 산소가 막 나와. 이 산소가 소독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근데 과산화수소는 원래 가만히 냅둬도 시간이 흐르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분해가 원래 돼요. 다만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근데 내 상처를 만나는 순간 미친 듯이 빠르게 분해돼요. 무슨 뜻이죠? 내 피 속에 뭐가 있어? 얘 분해를 빠르게 해주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의 이름은 나와 있어. 이게 우리 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얘 과산화수소 분해를 빠르게 해주는 효소 카탈레이스, 이게 우리 피 속에 들어 있는데 우리의 피에도 들어 있고 소의 생간 안에도 들어 있고요. 그거 되게 건강식 아니에요? 아니 불건강식이에요. 익혀 드세요. 소 생간 안에는 기생충이 많아요. 여튼간 그 기생충은 구충제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카탈레이스라는 그 효소가 우리 피, 그다음에 소의 간에도 들었고 저기도 있어요. 감자, 생감자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생감자로 실험한 거야. 봐라. 과산화수소 3개 담아놓고 A는 아무것도 안 했어. B에는 생감자 넣었어. C에는 삶은 감자 넣었어. 자! 세 시험관 중 기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관은 누구? C, I, B. 삶았는데? B죠. 여기서 기포가 막 발생해. 이 기포의 정체가 뭐야? 산소 나오는 건데. 자, 이 기포가 진짜 산소인지 확인하고 싶어. 어떡함? 산소 확인. 불을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댔을 때 확 타오르면 산소가 맞는 거죠. 자, 여튼 B만 산소가 나와요. 왜예요? 왜 C는 안 나와요? 죽어요? 카탈레이스. 그럼 이건 살았냐? 카탈레이스. 자, 삶으면 아니요. 카탈레이스가 주성분이 단백질이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성질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못 한다고요. C는 삶았으니까. 그래서 젊은 놈들을 절대 자, 과산화수소를 이제 분해를 했잖아. 기포가 막 발생하다가 끝났어. 과산화수소 얘 분해 다 됐어. 더 이상 분해 안 돼. 내가 이 생감자를 핀셋으로 꺼내갖고 여기 넘겼어. 분해 돼 안 돼? 또 돼. 왜? 효소는 재사용이 되니까.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여기 분해 끝났어. 꺼내갖고 C에다 넣어. 또 돼 안 돼? 된다니까? 쟨 재사용이 돼. 몇 번이든.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작은 감정.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 효소를 어디에 이용하냐? 효소 세제가 있어요. 효소 세제. 근데 효소 세제 안에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들어있을 것이다. OX. X. 그럼 효소 세제 안에 있는 효소는 무슨 분해 효소겠어? 단백질. 단백질이나 지방. 왜? 세제의 역할이 뭐야? 옷에 때. 때를 분해하겠다. 근데 옷에 묻은 때의 주성분이 주로 단백질, 지방이야. 그러니까 탄수화물 분해 효소는 필요가 없어. 세제에는 단백질이나 지방 분해 효소가 있어야 때가 잘 빠진단 말이야. 알았어? 이런 거 가끔 나온다니까. 그 다음 소화제하면 대표적인 효소죠.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안에 들었으니까 소화제 먹으면 소화가 되는 거야. 요감사지 혈당 측정기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 얘네들 고기 양념할 때 넣는 거. 고기가 단백질이잖아. 이 안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고기 양념에 얘네를 넣으면 고기가 분해가 잘 돼서 야들야들해져. 내가 너무 많이 넣잖아? 그럼 고기가 흐물흐물해져. 너무 효소를 많이 넣은 거죠. 단백질 분해 효소를. 그리고 발효식품. 이거 다 효소예요. 발효식품. 효모라는 미생물이 만드는 효소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빵도 바르실 그럼요. 그리고 식혜. 식혜 만들 때 이 안에 뭐 집어넣어? 쌀. 그 쌀을 분해하기 위해 뭘 넣어줘? 촉매 역할로. 그렇죠. 엿기름. 깨요. 엿기름. 이게 그 밥 안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 엿기름 안에 들어있어서 얘가 효소의 역할. 식혜 안에 밥 알좀 알았어. 너의 취향 알겠어. 먹기가 힘들어요.
여기 맞긴 해. 숟가락 없어. 요 엿기름이 그게 있어서 효소의 역할을 해서 밥을 잘 분해되게 해갖고 단맛을 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효소를 이용하는 예시다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 봐봐. 요거 이거 보고 대답해봐. 금방 끝나. 유전자와 DNA 중에 뭐가 더 규모가 큰 거야? 당연히 DNA가 DNA가 큰 거야. 잘 봐. DNA 겁나 길어. 겁나 긴 DNA 위에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떤 유전자. 하나의 이미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어떤 유전자. 이런 식으로 DNA 하나 위에 유전자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여러 개 모이면 DN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DNA가 규모가 더 큰 거다. 그리고 DNA 겁나 긴 거 알지? 그래서 DNA가 세포 핵 속에 들어가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얘네를 정리를 시켜서 넣어줘야 돼. 요 DNA 너무 긴 거를 좀 짧게 정리해 주려고 여기 봐봐. 이 동글동글한 거 이거 뭐야? 단백질. 이름까진 몰라도 좋아. 요 동글동글한 단백질을 이용해서 DNA를 좀 이게 봐봐. 짧게 정리했어. 감아가지고. 이 상태로 보통 평상시에 들어있어. 이 상태로. 그러다가 요 상태에서 더 뭉쳐갖고 더 짧아지면 그게 염색체가 되는 거거든. 이 염색체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지. 평상시는 요 정도까지고 이 더 짧아지는 건 언제 되는 거야? 이건 세포가 뭐 할 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중학교 때 하면 돼. 세포가 분열할 때만. 분열할 때만 더 짧아지는 거고 평상시는 여기까지 정리돼 있어. 단백질이랑 같이 뭉쳐갖고 평상시엔 여기까지. 그럼 봐봐. 자, 내가 핵 속에는 아미노산이 존재한다. OX. 핵 속에 아미노산이 존재한다. X가 존재하죠. 핵 속에 아미노산이 있죠. 왜? DNA랑 같이 아니 자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아미노산이 없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연기잖아. 근데 이 DNA가 누구랑 같이 감겨 있어? 단백질이랑 같이 감겨 있잖아. 이 단백질 알갱이가 아미노산 덩어리잖아. 얘 때문에 핵 속에 아미노산이 있는 거고 만약에 자 이렇게 물어봤어. DNA에는 아미노산이 있다. OX. 아니라니까 지금. 자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인 거지. 근데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어? 인산당연기. 봐봐. 아미노산 있어 없어? 인산당연기. 아미노산 없는데? DNA는 순수하게 인산당연기로만 돼 있는 거고 이 DNA가 단백질이랑 같이 뭉쳐서 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핵 속에는 이 단백질 때문에 아미노산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DNA에는 아미노산이 없는 거야. 알겠어? DNA는 그냥 인산당연기야. 오케이? 진결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진결아, DNA는 그냥 뉴클레오타이드 덩어리죠. 인산당연기. 아미노산 없지. 근데 얘가 핵 속에 들어갈 때는 여기에 동글동글한 단백질이랑 같이 이렇게 뭉쳐서 들어간다고. 핵 속에 DNA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의 DNA가 같이 감겨서 정리돼서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핵 속에는 DNA와 단백질이 다 있으니까 핵 속엔 아미노산이 있는 거지. 단백질이 아미노산 덩어리니까. 근데 DNA엔 아미노산이 없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이중나선 DNA. DNA 여기부터 여기까지 저장된 유전 정보가 지금 필요하다. 유전 정보가 뭐더라? 염기, 서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염기, 서열이 필요해. 그럼 그걸 누가 이제 복사를 해? RNA가. 근데 우리가 이걸 복사라고 표현을 안 하죠. 왜 복사라고 안 하고 전사라고 그러는 거야? 반대쪽으로 가도 자, 봐봐. 지금 요게 DNA 가닥이야. 이게 1번 가닥, 이게 2번 가닥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줄게. 그리고 이게 RNA 거야. 여러분, 이 밑에 RNA를 잘 보시고 1번 가닥 거를 받아간 거야? 2번 가닥 거를 받아간 거야? 자, 아니 T가 얘는 T가 없으니까 T 대신 U고 GG 이거 2번 가닥 받은 거야? 아니야. 1번 가닥 받은 거야. 자, 얘가 똑같이 복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C면 나는 거기 맞춰서 G. 여기가 T면 나는 거기 맞춰서 A. 이렇게 받아가는 거야. 똑같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복사였으면 이걸 똑같이 복사했겠지.
근데 왜 복사라고 표현 안 해? 똑같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짝지어서 얘랑 짝이네로 받아가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렀다? 쟤하고 맞는 짝이네하고만 상보. 상보적으로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복사라고 안 불러. 왜? 똑같이 받아가는 게 아니니까. 복사해가는 게 아니니까. 상보적으로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전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몇 번 가닥 받은 거야? 1번 가닥 받은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t가 올 자리에 t 대신 u가 있다는 차이점만 있겠지. 얘는 t가 없으니까. 그러면 봐라. 이 RNA는 1번 가닥하고는 염기서열이 상보적인 관계죠. 2번 가닥하고는 염기서열이 상보죠. 2번 가닥하고도 상보야? 상보는 아니고 약간 그냥 똑같은. 똑같은 거죠. 2번 가닥하고는. t 대신 u가 있는 것만 빼면 2번 가닥하고는 똑같은 거야. 왜냐? 봐라. 1번과 2번이 상보죠. 네. 1번과 RNA도 상보죠. 네. 그럼 같은 상보적인 애들끼리 똑같은 거죠. 음. 이해했어? 네. 오케이? 물론 t 대신 u가 있는 것만 빼면. 자, 근데 여기 이 염기 서열이 항상 몇 개씩 끊어 읽어야 되는 거 얘들아. 3개씩 끊어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네. 요 ACC 이게 RNA로 가면 이제 UGG가 됐어. 얘네도 똑같이 3개씩 끊어야지. 이 UGG가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 몸에 떠다니는 누구의 이름이야 저게? 우리 몸에 떠다니는 단백질. 아미노산. 아미노산 이름이야. 우리 몸에 아미노산 몇 종류 있어? 20종류. 아미노산 20종류에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다니까? UGG 어느 아미노산이다. 이거 딱 우리 몸에 정해져 있어. AAA 아미노산 뭐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 UGG 야 여기 맞는 아미노산 갖고 와. 이 아미노산들 내 몸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UGG 이거 아미노산 갖고 와. 그 다음 AA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갖고 와. 그 다음 뭐야? GCC야?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갖고 와. 갖고 와서 이 순서대로 연결만 해주면 딱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나오는 거라니까. 자, DNA의 이 염기를 얘가 받아가는 건 전사라 그래.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지? 장소. 그지? 이건 핵에서 되는 거야. 핵에서 받았어. 받아가지고 그 다음 이 RNA가 어디로 가? 핵 밖으로 나가죠. 핵 바깥을 뭐라 그러지?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 핵 바깥. 핵 왜? 아씨. 세포 질. 근데 그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는 누가? 자, 얘가 세포질로 나왔다?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는 누가? 라이보솜이 여기에 딱 와서 붙어. 그래서 얘가 쭉 움직이면서 야 읽어 이걸. 유지지? 무슨 아미노산 갖고 와야지. AAA 얘 갖고 와야지. 이걸 다 라이보솜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 3개씩 묶어가지고 이거를 아미노산으로 바꿔서 연결해주는 이게 번역이야.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는 그럼 어디라고 해야 돼? 일단 핵 바깥인데 세포질의 라이보솜이야 정확하게는. 근데 그냥 세포질이라고도 하고 그냥 라이보솜이라고도 해. 다 맞는 말이야. 어쨌든 번역은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이 해준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샥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했어? 자, 이때 요 3개씩 묶어서 아미노산 이름 짓는 요거. 이거 3개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코돈이라고 하지. 그럼 얘 봐봐. 지금 이 RNA에는 코돈이 몇 개야? 이 RNA에는 코돈이 4개 있는 거죠. 3개씩 끊어가지고 코돈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는 아미노산 4개를 딱 정해갖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야. 왜? 아니 얘가 갑자기 좋아. 아니 아니.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OX.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여러 개. 그러면 UGG라는 코돈이 요 아미노산도 저 아미노산도 이름 다. 이름 하나만 붙여야지.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자, 하나의 아미노산에는 하나의 코돈이 붙어 있다. OX.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여러 개일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염기가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씩 묶어서 이름을 붙인 거야? 왜 하필이면 3개야? 2개는 너무 적고 4개는 너무. 그게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RNA 기준으로 치면 염기가 4개잖아요. AUCG. 근데 RNA 기준으로 치면 이걸 하나씩만 이름 붙이면 아미노산 4개 이름 붙이고 나머지 이름은 어떻게 붙일 거야? 16개 이름이 없어. 아미노산 20개인데. 그지? 모자라잖아. 그럼 2개씩 붙이면 어때? AU, 뭐 CC, AC 이런 식으로 2개씩 붙이면 몇 개까지 이름 만들 수 있는데 2개씩 하면? 잠깐만 이걸 병을 쓰잖아요. 4개의 염기 중에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름이 16개 나와. 2개씩 묶으면. 그래도 모자라죠. 왜냐면 아미노산은 20개니까. 그럼 4개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몇 개씩 묶은 거야? 3개씩 묶은 거야. 4개의 염기 중에 3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64. 그럼 아미노산은 20개니까 이름 충분히 다 붙일 수 있네? 그래서 3개씩 묶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44개. 자, 그렇지. 아니 그럼 20개 이름 붙이고 44개가 이제 이름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플렉스했어. 이름이 남으니까 한 놈한테 이름을 여러 개 붙여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가 이름을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돈 하나는 아미노산 하나를 의미하지만 아미노산 하나는 코돈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이름이 남으니까 막 여러 개를 붙인 거지.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은 코돈을 하나 이상 가질 수 있다. 자, 이게 RNA에 있을 때는 이게 코돈이고요. DNA에 있을 때는 코돈이라고 안 부르고 이거 3개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 DNA에 있을 때는. DNA에 있을 땐 이름. 대답 못하면 모르는 거지. 코돈이랑 하나 더 있었거든요. 3염기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유전, 암호, 유전, 부호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써요. 유전, 암호, 유전, 부호. 근데 보통 3염기 조합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죠. 코돈은 RNA에 있을 때만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야. DNA에 있었을 때는 코돈 아니에요. 3염기 조합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여튼 3염기 조합을 RNA가 받아간 걸 코돈이라 하는 거고, 그럼 우리 몸엔 코돈이 몇 개가 있는 거라? 20개. 에이, 64개 있는 거죠. 아미노산은 20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64개로 아미노산 20개 이름을 붙인 거지. 이해했어? 쌤 계속 생명이랑 주거학교로 물리를 까먹었어요. 힘 좋아하는데 뉴턴 F MA 하면 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자, 그 다음 그것도 어떻게 보죠? 2분의 처음 속도. 그거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고, 시간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원래 이게 가속도 공식이죠. 자, 그래서 요 세포 안에서 DNA의 유전 정보를 RNA가 받아, 전사. 그리고 RNA의 유전 정보로 단백질을 만들어, 번역. 이 과정을 통틀어 우리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생물들이 다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 대부분의 생물들이. 그리고 64개 코돈. 지구상의 생물들 다 똑같이 쓰는 거 알아? 예를 들어 AUG라는 코돈이 있어. 이게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의 이름인데, 인간한테도 AUG는 메사이오닌, 강아지한테서도 AUG는 메사이오닌, 고양이도 마찬가지, 물고기도 마찬가지, 대장균도 마찬가지. 무슨 이런 생명.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저 코돈을 다 똑같이 써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한 조상 나와. 그죠? 우리는 조상이 하나니까. 자, 모든 생명이 다 DNA에서 RNA, 단백질 이 과정도 다 똑같아. 이거 모든 생명체 공통. 그 다음 2번 코돈도 모든 생명체 공통. 코돈을 대부분의 그럼 거의 약간 아메바 같은 애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공통으로 우리의 조상이 안 좋아하는데. 사용하거든요. 요 1번과 2번의 이유. 모든 생물이 다 이 과정으로 단백질을 만든다? 코돈을 다 똑같이 쓴다? 2가지 이유가 결국 하나죠. 우리는 모두 조상이 하나다.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다. 는 증거다. 결국 조상이 하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똑같이 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